바꿔 말하면 고등수학 하는 굉장히 변별력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렁설렁 대충 하시다가 진짜 폭망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알겠죠? 예. 세 양수 ABC에 대해서 3개짜리의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증명을 하는 건데 2개짜리를 가지고 증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이런 얘기고 얘가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냐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 지금 등호가 있잖아요. 등호를 보고 여기 들어갈 건 2분의 A 더하기 B임을 짐작할 수 있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A 더하기 B의 2분의 3배가 되니까 3으로 나눠서 다시 2분의 A 더하기 B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래서 이건 그냥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얘가 지금 뭘 썼냐라고 하면 세제곱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거의 세제곱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데 문제는 이거 좀 문제가 거꾸로네요. 3개짜리가 성립함을 이용해서 2개짜리가 성립함을 보인다고? 뭐 거지 같은 증명이 다 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2개짜리가 성립함을 이용해서 3개짜리가 성립함을 보이는 건 말이 돼도 3개짜리가 성립한다는 걸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무튼 문제의 의도는 그래요. 3개짜리 산술기하평균의 관계와 성립함을 이용해서 2개짜리가 성립함을 보이자 이거예요. 네. 그러면 저 위에 게 참이니까 여기서 A와 B와 2분의 A 더하기 B 이 3개를 세수로 보고 산술기하의 관계를 이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다만 얘를 이렇게 쓰자는 얘기겠죠.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은 ABC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용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세제곱을 해버린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저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A와 B와 2분의 A 더하기 B의 곱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들어가는 것도 정상이죠. 그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해하잖아요. A, B는 튀어나올 거고요. 2분의 A 더하기 B 튀어나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다 셋 다 2분의 A 더하기 B예요. 그죠? 예. 그럼 결론은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변을 뭘로 나누는 거냐? 또 2분의 A 더하기 B로 나누면 여기는 A, B만 남는 거죠. 그리고 제곱근 씌우면 양수이기 때문에 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알겠죠? 별것도 아닌데 몇 시면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15번. 야, 15번 질문하는 놈들은 이거 고등수학 상에도 나온 내용인데 이거 보면 A, B는 49다 이런 생각 들어야 되는데 들어 안 들어? 아니 36이다. 49. 안 듭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친구들은 여기다가 P, Q, R, S라고 써봐요. 이게 선분의 길이에요. 4는 PQ예요. 9는 RS예요. B는 QR이고 A는 PS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면적 곱하고 이렇게 면적 곱하면 둘이 같아야 돼요. 근데 1등급 수학 이 그림 벌써 2번째 쓰고 있거든요. 고등 상에도 한번 나왔어요. 네. 그냥 보자마자 AB는 36이다. 이걸 알면 좋겠어. 알았니?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13을 가지고 지금 4변의 길이 합이에요. 네. 근데 이 A 더하기 B만 가지고 2루트 36 더하기 13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5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죠? 예. 넓이 합의 최소값이니까 25 맞네요. A 더하기 B 더하기 4 더하기 9의 최소값. 그리고 등호의 성조건 확인하셨나요? A는 B인 게 가능하잖아요. 뭐 자연조건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6, 6으로 가능하긴 한데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 확인하라고. 알겠지?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밑에다 항상 단 등호는 A는 B는 6일 때 성립 이걸 쓰는 습관을 그냥 들이세요. 그래야 아까 같은 문제에서 안 틀려요. 아시겠죠?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야 이거 한 줄 쓰면 막 시험 시간이 폭발적으로 감소해가지고 한 5문제 못 푸냐? 그런 거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한 줄 써도 사실 니네 숙제하는 시간에 아무 차이도 없단 말이야. 귀찮게 하고 맨날 안 쓰고. 왜냐면 대부분의 문제는 한 7, 80%의 문제는 그냥 최대 혹은 최소가 얼마냐고 물어보지 언제 최대 혹은 최소냐 잘 안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거 쓰지 않아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쓰지 않는 거에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걸 물어보는 문제에서 틀리게 되는 거죠. 이해하겠니? 대놓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때 찾으면 되겠지만 아까 위에 문제처럼 알고 보니 안 되는 것들 만나면 그냥 틀리는 거야. 알겠지? 예. 자, 16번. 자, 코시-슈발츠의 부등식 겁나 쉽다고 얘기했잖아요. 겁나 쉽다고 얘기했잖아. 맞아, 안 맞아? 잘 봐. 쉬운지 안 쉬운지. 잘 보라고. 이해하겠니? 바로 이해가 돼버리지 않아요? 곱의 제곱근, 곱의 제곱근의 합의 제곱이다. 이 부등호 우측에 쓰이는 숫자가 뭐냐면, 식이 뭐냐면 이 둘의 곱의 제곱근, 이 둘의 곱의 제곱근의 제곱이다. 이거 그냥 기억하시면 바로 만들어진다니까요. 원래 모양이 어땠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무조건 만들어지고 x 더하기 y 하니까 16이고 1로는 8이니까 기억 참이죠. 맞아 안 맞아? 맞냐고 안 맞냐고. 뻥치시네. 야, 등호의 성조건 확인 안 해? x분의 1과 y분의 1이 같으면 되죠. 그럼 x와 y가 같으면 되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지금. 안 했잖아. 등호의 성조건 확인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그죠? 하셔야 돼요. 1분의 1은 x분의 1분의 y분의 1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1분의 x분의 1은 1분의 y분의 1이다 똑같은 비례식이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x는 y일 때 성립하는 건데 두 양수가 같을 수 있잖아요. 2분의 1로 같으면 되죠. 그래서 이 등호의 성조건은 x는 y는 2분의 1 이러면 될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등호의 성조건 항상 확인하라고. 선생님 그러면 니은도 코시-슈발츠의 부등식인가요? 예. 네. 원래? 야 진짜 쉽지 않냐? 개 쉽죠? 너무 쉽죠? 자 지금 내가 쓰는 식이 어디 제곱이 있냐? 제곱 없잖아. 그치? 뭐 제곱 더하기 뭐 제곱 이런 거 있어? 없다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와 있는 게 x 더하기 y랑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니까 곱해서 제곱근 씌우고 순서 맞춰가지고 곱해서 제곱근 씌우고 곱해서 제곱근 씌우면 1 더하기 1이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바로 식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잖아?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아서 자꾸 양수조건 있는데도 계속 산수기하 쓰고 싶어. 진짜 그래야 돼. 그래야 된다. 양수조건 있어서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산수기하 평균 문제인데 이것도 코시-슈발츠 어떻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야 돼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예. 산수기하로만 되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수의 문제들이 코시-슈발츠 가지고 잘 풀립니다. 아시겠죠? 준영아? 등호의 성조건? 아니 x의 제곱분이고 y 제곱분이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x, y 같으면 되죠. 양수니까. 맞아요? 이것도 양수라는 말이 낚여가지고 뭐 산술기가 쓰고 있고 난리 날 거 아니야. 알겠지? 저런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 식의 모양이 중요한 거야. 알겠니? 양수 조건이 있으면 산술기하도 쓸 수 있고 코시-슈발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실수 조건이 있으면 코시-슈발츠밖에 못 쓰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풀이를 선택하는지 알겠어요? 양수 조건이 있으면 산술기하다 이렇게 배웠잖아. 아니야. 양수 조건이 있으면 산술기하도 쓸 수 있고 코시-슈발츠도 쓸 수 있는 거야. 왜? 코시-슈발츠는 실수 조건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야 그럼 세 번째 갈 수 있겠냐? 이거 아니냐?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이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나오나요? 그러게요. x 더하기 y 아니 안 오네? 모르지 않냐? 알아볼라? x 더하기 y가 4xy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직접 개입을 시켜갖고는 저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코시-슈발츠 쓴다고 하면. 그죠?
예. 그럼 x 더하기 y가 4xy죠. 뭐 안 나올 것 같은데? 니은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니은에서 니은이 참이었잖아요. 그럼 x 더하기 y가 1보다 크거나 같은지 알고 있죠. 그러면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얘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부등식의 해법이라는 건 언제 틀리냐면 더 정확한 범위를 누군가 풀이해서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건 다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이건 뭐 더 정확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틀려서 저거 보일 수가 없어요. 이거 발레 써야 될 것 같아요. 굳이 보이려면. 완벽하게 틀렸다는 거 보이려면. 왜냐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보다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더 좁은 범위예요. 그죠? 예. 니은을 굳이 이용하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나오긴 하는데 뭘 찾아야 되냐면 저 관계를 만족하면서 x의 제곱과 y의 제곱이 4보다 작은 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지 않냐, 가들? 그지? 뭐가 있을까? 3분의 1하고 1 이런 거? x가 3분의 1이고 y가 1이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4잖아요. 근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9분의 1 더하기니까 9분의 10이잖아요. 4보다 안 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발레를 찾아야만 틀렸다는 거 볼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코시 슈발츠 아주 잘 쓴다면 디귿은 이 모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개소리라는 사실 어느 정도 눈치를 깔 수 있는데 왜냐면 이걸 눈치를 까야 발레를 찾으려고 시도할 거 아니에요. 이게 맞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 발레를 못 쓰잖아요. 증명을 시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명제 참거짓을 판단할 때는 생각보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거 왠지 거짓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발레를 찾을 거 아니야. 근데 몰라가지고 해설지지 펼치시면 발레는 어쩌고저쩌고 돼 있으면 다음부터 발레 써야지. 아니 발레 쓴다는 생각이 안 든다니까? 틀렸다고 강력하게 의심이 안 들면 발레를 써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든다니까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건 산수기하도 그렇고 코시바시도 그렇고 저거 모양을 만들 수 없는 내용인데 어떡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틀린 것 같다. 이런 생각 하게 되는 거지. 알겠니? 넘어가겠다. 야, 한 문제밖에 안 풀었는데 지금 코시바시 한 두 문제 풀었나? 벌써 잘하는 것 같지 우리가? 벌써 좀 잘해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진짜로. 네. 자, 두 명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 이건 이제 a의 범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판별식 쓰시면. 실제로 이건 무슨 뜻입니까? a가 마이너스 4에 4 사이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죠? q는 뭐예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저 이차함수가 잠깐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저거의 범위를 찾으려면 그냥 실근이 a제곱 어차피 안 찾아도 된다. 밑에 안 읽어보고 또 삽질할 뻔했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저기 참이는 거 보이려면 존재를 확인하는 거니까 원래 이제 저걸 부정해서 뭘 해야 되는데 밑에 읽어보니까 P는 참이고 Q는 거짓이 되도록 돼 있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거짓이 되도록이니까 not Q가 참이면 보면 될 거 아니야. Q가 거짓이라는 것은 not Q가 참이란 얘기예요. 근데 not Q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는 양수이다 이걸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판별식 a 제곱 마이너스 4a가 있다. q는 거짓이다. 나 q는 참이다. 나 q가 0보다 크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참이면 보이는 거니까 0보다 작다 하셔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결론은 a는 0부터 4여서 3개가 답이 되겠네. 이해하시죠? 네, 밑에 거 좀 읽어보고 해요. 막 위에 것만 읽어보고 막 변형하지 말고. 항상 제가 풀이의 방향을 결정할 때 문제에서 묻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위에 게 막 너무 내가 잘 아는 것 같고 막 반갑고 이러면 밑에 거 읽어보지도 않고 막 위에 거 막 변형하고 있는데
밑에 내려가 딱 보고 나 왜 위에 저런 짓을 한 거지? 이런 생각 한 적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시험 때 그런 짓 하면 진짜 치명적이지. 알겠죠? 예. 네. 오. 또 기립법이요? 싫다 진짜. 자, 다음 명제 PQ가 정수일 때 2차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의 정수를 가지면 결론을 안 알려주지 라는 얘기야. 그럼 증명과정을 보고 결론 맞춰봐 하하하 뭐 이런 문제야. 알겠죠? 네. 자,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의 정수를 가진다고 했으면 뭐 그 정수를 알파라고 잡으면 이렇다. 그 다음에 결론을 부정했으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P, Q가 야, 결론을 부정할 수가 있는 거냐 이게 지금? 결론을 모르는데 그치?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요. 알겠죠? 네,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알파가 짝수일 때 밑에 보면 알 수 있네요. 좌변 고변이 같지 않다. 알파가 홀수일 때도 좌변 홀수. 알파가 짝수일 때 알파의 제곱은 짝수, PQ도 짝수이기 때문에 그죠? 네. Q는 홀수예요. 알파가 홀수일 때 얘가 홀수, 얘도 홀수. 그러네요. 요거 두 개 증명 과정에서 1번, 2번에 요걸 보고 알파가 짝수일 때 P알파가 짝수인 거 보면 P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 없지만 Q는 확실히 홀수예요. 그 밑에서 알파가 홀수일 때 P알파가 홀수가 있으니까 P는 홀수여야 돼요. 그럼 P도 홀수고 Q도 홀수인 상황인 거예요. 다시. 근데 이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다고 내 말은. 알겠지? 그래서 그냥 밑에 읽어보니까 알파가 짝수일 때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짝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P알파도 짝수라고 돼 있으면 P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사실 모르죠. 알파가 짝수인 상태니까. 건질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서는 Q가 홀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럼 Q는 홀수인 거지. 이제 그 다음에 알파가 홀수일 때 P알파도 홀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P도 홀수인 거지.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PQ가 모두 홀수가 들어가야 맞겠네. 그렇지 않아요? 그럼 결론을 부정한 게 PQ가 모두 홀수라는 것은 여기 뭐라는 얘기예요? PQ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라는 얘기죠. 뭐 증명의 내용이 뭔지 파악도 안 되는데 문제는 풀리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증명 과정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다 채워졌으니까. 알았니?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증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빈칸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예, 빈칸을 찾는다는 말은 이게 문제 출제 의도가 뭐냐면 너네 이거 증명할 줄 알아? 이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 출제 의도가 뭔지 알아요? 의사소통 능력. 너 혼자 문제 잘 푼다고 되는 거 아니다. 보다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남과 의견을 공유하며 문제를 풀어야 할 텐데 남이 풀어놓은 걸 보고 남이 무슨 생각했는지 맞출 수 있어야 소위 의사소통이라는 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 역량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남이 써놓은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보는 거란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항상 이 사람이 무슨 생각했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거야. 그게 이 문제에 출제하는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대학 가서 그래야 남과 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알았니? 물론 내가 개천재면 남 따윈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흔치 않으니까. 알겠지? 자, 다음은 A, B, C가 0이 아닌 실수일 때 새 2차 방정식의 실근에 대하여 알아보는 과정이다. 그만 알아보자고 하고 싶네.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주어진 새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1, D2, D3라고 하면 뭐 그냥 판별식 쓰면 되는 거고요. 세상에 노스트라다무스죠? 네. 절대방식 나왔잖아. 내가 3개 있다고 했지? 그거 하나 나왔잖아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3개를 더한 게 모두 3개 모두 더한 게 0보다 크게 나타나는 말은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0보다 크게 나타나는 뜻이에요. 왜냐면 셋 다 0보다 작다면 3개를 더했을 때 여전히 0보다 작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개가 판별식 음이야. 근데 이 2개를 합쳐서 나온 음수보다 하나의 판별식이 더 큰 양수를 갖고 있어. 그럼 이걸 만족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실 뭘 고르셔야 되냐면 요 3번을 고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근데 이거 심지어 이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게 질문이 나왔다는 건 지금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른다는 얘기잖아. 밑에 보기를 보고도. 그러면 심각한 거야. 알겠지? 아니 주관식도 아니고 객관식이라 밑에 읽어보면 이 중에 뭐가 말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네. 산술 기압 평균의 관계. 이 질문 잘했다. 이거 누가 했냐? 28번. 잘했어. 왜 그러냐면 A분의 B 더하기 여기 이제 B분의 A가 있으니까 B분의 A 더하기 A분의 C 더하기 C분의 A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C분의 B. 그러면 똑같은 식이죠? 여기에서 산술기하를 쓰면 얘는 2보다 크게 나왔고 여기도 2보다 크게 나왔으며 여기도 2보다 크게 나왔으니까 이 전체는 6보다 크게 나왔다. 그래서 답은 6이다. 이렇게 서술형 답안에 작성하시면 폭풍 감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등호가 성립해야만 이 6이 최소값이 되는데 최종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 세 개의 등호가 동시에 성립하는 양수 ABC가 존재함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마지막 등호가 탈락하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당연히 서술형에서는 그것을 쓰는지 안 쓰는지 알고 싶겠죠. 배점이 4점이라면 등호의 성조건 확인하지 않으면 한 1점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에서 등호의 성조건은 뭡니까? A는 B의 제곱 아닙니까? 둘이 같을 때니까? 그죠? 그러면 A는 B의 제곱하고 C는 A 제곱하고 그 다음에 A 제곱은 B의 제곱 죄송합니다. 네. A 제곱은 B의 제곱하고 C의 제곱은 A 제곱하고 C의 제곱은 B의 제곱. 이게 등호의 성조건이니까 따라서 A는 B는 C라면 모든 등호가 다 성립하게 돼서 마지막에 나온 최종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확인 안 하면 오른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세 개가 동시에 등호가 성립하지 못한다면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안 나오고 그보다 조금 더 큰 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최소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절대 부등식에서 등호의 성립 조건을 확인하는 습관이 안 들어있는 친구들은 감점을 당하거나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포인트가 엄청 정해져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가 제일 쉽다 내가 봤을 때는. 수학 하를 통틀어서 여기가 제일 쉬운데 여기를 제일 못하는 상태로 고등학생이 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시겠죠? 근데 여기 상태를 봤을 때 함수도 좀 가관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안타깝네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넘어가고 30번. 다음은 n개의 양수에 대해서 A는 n개의 양수를 그냥 더한 거고 B는 n개의 양수를 역수를 취해서 더한 거죠. 네. 그랬는데 적어도 하나는 n보다 n도 개수잖아요. 그죠? 네. 개수보다 작지 않음을 증명한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귀등법을 쓰고 있습니다. A도 n보다 작고 B도 n보다 작다. 즉 뭐냐면 적어도 하나는 n보다 작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한 겁니다. 그죠? 둘 다 n보다 작다고 간주해보면 얘는 2n보다 작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k가 1과 n 사이니까 얘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여기서 뭐 얘랑 얘를 뽑아서 산술기하를 써보면 이런 관점인 거예요. 꼭 2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알겠죠? 예, 똑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역수관계인 두 숫자를 골라가지고 산술기하를 써보면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해하겠나요? 맞아요? 네, 그러면 A 더하기 B를 해보면 이게 지금 AK 더하기 AK분의 AD라는 이 합이 N개 존재할 거잖아요. 이렇게 산술기하를 쓰면 얘가 2보다 크게 나고 이렇게 산술기하를 쓰면 얘가 2보다 크게 나고 즉 2보다 크게 나다는 식이 몇 개 존재해요? N개 존재할 거잖아. 그럼 얘들이 전부 다 2보다 크니까 2n보다 크게 나갔겠죠. 그러면 아까는 2n보다 작다고 그랬고 지금은 또 2n보다 크게 났다고 하니까 개소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증명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네. 됩니까?
그럼 왜 여기 나와 있대? 무리 함수에 나와야 되는 문제가 왜 여기 나와 있대? 아직 이걸 풀기 우리가 무리잖아요.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출제 의도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쨌거나 양의 제곱근 있잖아요.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죠? 우리 모두가 아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fx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할 때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알고 있다면 일단 이걸 제곱해서 최대값을 구한 후 그것의 제곱근을 취해도 결과는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fx를 진짜 최대를 구하려면 루트 x 더하기 루트 4-x의 그래프가 필요하거든요. 못 그리잖아 지금 니네가. 맞아? 그럼 그래프 그래서 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근데 하필이면 양의 제곱근 더하기 양의 제곱근을 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즉 fx는 x에 관계없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라는 얘기지.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최대를 구하려면 그냥 이거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그걸 제곱근을 씌우면 되지 않겠냐고 내 말은. 이해돼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fx의 제곱을 구하는데 얘가 4 더하기 2 루트 x 곱하기 4 마이너스 x잖아요. 맞아요. 이걸 이제 이차함수 해석해서 별 상관없긴 해요, 사실은. 근데 굳이 여기에 나온 이유가 이걸 이차함수 해석해버리면 나온 까닭이 좀 불분명하잖아요. 얘랑은 뭐예요? 합이 4인 두 실수의 관계잖아요.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구하는 관계가 바로 산수이기라고 했잖아. 왜냐면 여기에서 양수조건도 만족할 거니까.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x 더하기 4 마이너스 x 이놈은 2 루트 x 곱하기 4 마이너스 x일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가 2일 거 아니냐 라는 거죠. 그러면 뭐 그냥 이 상태에서 최소값이 2죠 4죠 8이죠. 그럼 얘가 8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아니냐. 따라서 fx는 최소값이니까 크거나 같다죠. 맛이 같네요. 네. fx는 2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 나 아까 맞게 한 거니? 최대값이니까 그런 거 같다. 지금 루트 x 곱하기 4 마이너스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맞네요. 네. 8보다 작거나 같다죠. 네. 따라서 fx는 2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맞게 한 거예요. 아시죠? 어차피 뭐 경계값만 나오면 답은 나오겠지만. 아마 이 문제가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풀으라는 뜻으로 냈을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무리의 함수 있다고 하면 무리 함수의 그래프를 구해서 더해보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제가 알기로 거기서 또 나오거든요. 예, 뭐 그럼 그렇게 해서 또 풀죠. 예. 32번 밑넓이가 54 높이가 4 4개의 끈의 길이의 합이 가장 작은 상자를 택할 때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바뀌든 이쪽 방향으로는 2개를 묶고 이쪽으로 하나를 묶고 이쪽으로 하나를 묶는 거죠. 그렇지 않니? 이렇게 2개를 묶고 이렇게 하나를 묶고 이렇게 하나를 묶는 거 아니야 지금? 네.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잡는 순간 AB는 54죠. 왜냐면 밑넓이는 54로 고정되어 된다고 했으니까. A와 B를 변동을 주면 모양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곱은 54인 상태를 유지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끈의 길이라는 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A에 해당하는 게 몇 개 있니 얘들아? 4개 있지 않니? B에 해당하는 거는 6개 있죠. 하나, 둘, 셋. 반대편. 여긴 B 아니다. 여기 4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4에 해당하는 게 또 6개 있네요. 24 이렇게. 그러면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니? 끈의 길이 합이 최소. 가장 작은 상자니까. 그래서 그냥 산술기하 쓰시면 되죠. 이렇게요. 이해하죠?
근데 상장의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니까 심지어 얘는 최소값을 물어본 것도 아니야. 안 궁금해. 알겠지? 그러면 걔가 물어본 건 등호의 상륙조건입니다. 등호의 상륙조건 여기서 발생하죠? 그잖아. 그럼 4a인 6b일 때잖아? 이 말은 2a가 3b일 때지. 이거 뭐라고 했지 선생님이? 상수항이 없는 두 문자에 대한 1차식이라고 했어요. 상수항이 없는 두 문자의 1차식은 비례식이야. 제발 b는 3분의 2 a 좀 하지마. 알았어? 네. 그럼 a는 3k, b는 2k잖아요? 그럼 둘이 곱하면 6k의 제곱이 지금 54란 얘기니까 k가 3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얼마? 9, b는 얼마? 6이란 얘기죠.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은 9하고 6을 더하면 15, 4를 더하면 19죠. 그잖아. 이게 4개씩 있잖아. 그지 않니? 그러면 19의 4배 76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얘는 그 최소가 얼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등호의 성립조건 좀 물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넘어가도 돼요? 33번입니다. 얘가 이런 직선이라고 해도 되니? 쌤이 지금 여기 원점으로 본 거야. 도형 해석하는 것보다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러면 얘가 p, q라는 점이 되지 않겠니? 그럼 4분의 p 더하기 3분의 q는 1이라고 써있니? 졸라 소름 돋는 코시슈발치 아닐까? 4분의 p 더하기 3분의 q 곱하기 p분의 4 더하기 q분의 3은 1 더하기 1의 제곱일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p분의 4 더하기 q분의 3은 4보다 크다. 우와, 개쉽네요, 그죠? 야, 코시슈발치 이렇게 강력하다니까? 엄청나지 않냐, 진짜? 어마어마하죠? 선생님, 어떻게 근데 코시슈발치 생각하신 거죠? 아니, 그냥 코시슈발치 나는 항상 먼저 생각해. 알겠지? 안 되겠다 싶으면 산수유기하러 가는 거야. 근데 너네는 산수유기를 먼저 쓰고 안 되겠다 싶으면 코시슈발치 검토하고 있잖아. 그게 문제라는 거지. 왜? 안 친하니까 생각도 잘 안 나거든. 이해하겠냐, 아가들? 이해하겠어요? 등호의 성립조건은 4분의 p의 제곱이 3분의 q의 제곱하고 같을 텐데 이건 어차피 pq 실수이기 때문에 그냥 같은 때가 존재할 거예요. 확인 안 해도 돼요. 그죠? 네. 넘어가겠다. 알겠지? 넘어가도 되지? 얘들아, 그리고 나는 34번을 지금 산수유기하로 풀으라고 낸 문제거든? 근데 사실 산수유기하를 풀라고 낸 문제도 아니야. 이거 뭐냐면 모의고사 기출문제야. 근데 모든 문제집이 이게 산수유기하 예제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면 나는 문제를 보면 산수유기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산수유기하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이 문제의 답을 어떻게 하면 빨리 찾을 것이냐라고 생각해서 풀이를 떠올리는 걸 더 좋아해. 근데 내가 처음 풀었는데 그리고 산수유기하 다시 풀었는데 산수유기가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그렇게 풀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나는 얘는 개인적으로 산수유기가 예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 해설지는 산수유기가도 풀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단문에 있으니까. 예, 풀이가 궁금한 친구들 그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산수유기로 풀지 않고 저는 얘를 그냥 이차함수로 풀겠습니다. 원체 쉬우니까요. 알겠죠? 이차함수로 푸는데 쉬운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 직각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의 비가 3대 4대 5인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맨날 x8-x 이딴 식으로 쓰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면 갑자기 막 산수기하가 약간 해자처럼 느껴진다고. 그지? 근데 그러지 말고 여기 3k, 여기 4k, 여기 5k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8-4k잖아요. 5k 필요도 없어요. 여기 3k죠. 야, 그럼 저거의 넓이 S1은 뭐냐면 그냥 3k 곱하기 8-4k야. 그지 않냐? 근데 S1의 넓이가 최대일 때만 구하면 되죠. 그럼 이 차함수가 최대일 때면 위로 볼록인 이 차함수가 대칭축에 위치하네요. 언제요? 언제냐고 친구들아. K1일 때 아니니? 아니, K 절편이 0하고 2니까 K1일 때 아니야. 그러면 K는 1이라고 보고 L1을 구하면 되잖아. 근데 L1은 3K면 3이고 8-4K면 4니까 7이니까 14 아니야. 아니 이거 산수기가 왜 쓰냐고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벌써 S1의 최소값일 때 L1 벌써 나와버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S2는 그나마 조금 더 어렵긴 한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4K, 3K, 5K. 맞아요. 맞죠? 그러면 뭐가 이게 불편하냐면 이거 봐. 여기가 6-3K잖아 얘들아. 근데 이게 닮은 비로 보면 5에 해당한다고. 이 높이는 뭐에 해당해요? 4에 해당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5분의 4 곱하기 6-3K라고 쓰는 게 약간 불편함이 있을 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알겠니? 그럼 S2라는 건 뭐가 나오냐면 5K 곱하기 5분의 4하고 6-3K가 나오지 않냐? 맞아요? 이것도 최대일 때를 구하는 거니까 K 얼마입니까? 또 1이죠. L2는 그럼 얼마예요? 5에다가 3 5분의 12 그러면 5분의 37인가요? 그죠? 그럼 5분의 37 곱하기 2니까 5분의 74예요. 이게 된 친구들. 따라서 100 곱하기 L2-L1은 20 곱하기 74 마이너스 1400. 숫자 왜 이래? 네. 계산하시면 80 나옵니다. 아시겠죠? 아니 2차 함수하면 이렇게 쉬운 걸. 2차 함수 했을 때 어려운 이유는 니네가 닮은비를 안 써서 그런 거야. 닮은비하고 2차 함수를 섞으면 순식간에 답이 나와서 아 이게 산수기가 문제였나? 이런 생각도 안 들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생각도 안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고등수학 상위 2차 함수 이런 데 있어야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알겠죠? 35번 보겠습니다. 얘는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6이고 세로의 길이가 3인 직사각형 ABCD에 대해서 AB, BC, CD, DA를 각각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이걸 보시고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4개의 삼각형의 면적은 모조리 같습니다. 동의하겠냐? 왜냐면 이 삼각형이라는 건 어차피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를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저 S가 어떻게 찍혀있냐면 DA를 M 대 N으로 내분이니까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으로 찍혀있으니까 이게 M 플러스 N분의 N배가 된 거란 말이야. 높이가. 그 다음에 AB를 M 대 N이니까 얘는 M 플러스 N분의 M배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삼각형이 뭐냐면 기준 삼각형을 이걸로 봤을 때 이 삼각형에서 밑변을 뭐 M 플러스 N분의 M으로 줄이고 높이를 M 플러스 N분의 N으로 줄인 거기 때문에 이 비율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4개의 삼각형의 면적이 다 같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안 같아 보이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다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이 4개가 같은 비율로 줄었기 때문에 같다 이런 얘기고 심지어 그 넓이를 M과 N에 대해서 쓸 수 있죠. 기준 삼각형이 6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면적이 9잖아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알죠? 면적이 9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의 면적은 9 곱하기 M 플러스 N분의 M 곱하기 M 플러스 N분의 N일 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왜냐면 이 면적이 9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m 플러스 n분의 n으로 줄였고 m 플러스 n분의 m으로 줄였기 때문에 맞잖아. 밑변 높이가 일정한 비율로 축소됐잖아요. 그죠? 그 일정한 비율을 둘 다 곱한 거예요. 그럼 저거의 면적이야. 여기까지 이해했니 얘들아? 나 지금 뭐 하려고 하면 어차피 저 안에 있는 평사는 면적을 구하기가 번거롭단 말이야. 근데 전체 면적을 알고 있으니까 바깥쪽에 있는 삼각형 4개의 면적의 최소값을 구하면 전체 면적에서 최소값 빼면 최대값 빼면 최소값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관점으로 문제를 풀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쌤은 얘 최소값을 구할 게 아니고 뭐 할 거냐면 저거의 면적이 18이니까 18에서 네 직각 삼각형의 넓이의 합의 최대 이걸 뺄 거란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훨씬 더 쉽고요. 그러면 얘 최대값만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 최대값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거든? 내 말 맞냐 맞니? 자 그러면 얘 최대값 구할게. 얘가 지금 m 플러스 n의 제곱분의 9mn이잖아. 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죠? 라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최준영한테 물어봐야겠다. 최준영아, 너 기말고사 그래서 틀렸잖아. 기말고사 너 그래서 틀렸잖아. 거기가 최소인 직선 구할 때 내가 뭐라고 했지? 분수에서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변하면 어떤 시도해야 한다고 했어? 없앨 수 없지. 어떻게 없애? 너 죽어! 뭐 이렇게 하면 돼? 안 되고. 하나를 뭘로 만들어야 한다고? 숫자. 둘 다 변수니까 둘 중에 하나는 숫자로 만드는데 이 값이 변해서는 안 되죠. 그럼 분수의 상식이 있어서 하나의 숫자로 만들어야 되죠. 제 생각에는 분모 분자를 m, n의 곱으로 나누어서 분자를 9로 만드는 선택을 하면 분모에만 변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야, 이런 아이디어가 존나 중요하다니까. 이런 거 책에도 안 나와. 개념서에도 안 나온단 말이야. 이걸 보고 m과 n이 계속 변할 텐데 m 더하기 n의 제곱분의 9mn의 최소를 어떻게 구하라는 거지? 둘 다 동시에 바뀌면 분모 분자가 동시에 바뀌니까 생각하기 힘든데 둘 중에 하나만 바뀌어주면 안 되나? 하나만 바뀌게 하면 되겠네. 이게 알고리즘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건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mn으로 나눌게요. 그럼 여긴 9고요. m 제곱은 뭐가 되냐? n분의 m이 되겠지? n 제곱은 n분의 n이 되겠지? 이 mn은 2가 될 거 아니야. 딱 써놓으니 갑자기 분위기 산술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들이 어차피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구나. 그럼 최소값이 이게 2잖아요. 그럼 분모의 최소값이 4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 면적의 최대값은 4분의 9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4개 준 거 아니겠어요? 존나 그럴싸하다, 그지? 예. 그러니까 얘 최소값은 18-4 곱하기 9인 거죠. 아니, 그냥 9지. 4 곱하기 4분의 9니까. 예. 음수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답은 얼마예요? 9. 일단 도형 해석할 때 제가 그 밑변과 높이가 줄어든 걸 이용해서 삼각형의 면적을 mn으로 표현한 것도 좀 눈여겨보시고 다 똑같다는 거 아는 것도 좀 눈여겨보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최종 이식이 나왔을 때 얘 최대를 구하라고 분모 분자가 동시에 변하면 곤란한데 분수의 상식을 이용해서 하나라도 숫자로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알겠죠? 재미있죠? 별로 안 어렵잖아 솔직히. 그지? 이 정도의 질문 나올 라인더는 아니에요 사실. 36번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 A 양수 B 양수일 때 또 양수니까 산수유기 하냐? 아니에요 선생님, 여기 코시-슈바르츠가 써있어요. 그러지 좀 말고 저런 거 보지 마. 알겠지? 저런 거 보면 수학 안 늘어. 알겠지? 내가 항상 뭘 우선적으로 검토하라고 했어요? 코시-슈바르츠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라고 했지. 그지? 근데 기억은 그냥 제곱해서 빼면 제일 쉬워요. 이게 무슨 코시-슈바르츠를 쓰고 말고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억지로 써줄까? 쓸 수 있겠냐?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못 쓰겠냐?
뭐 대답 좀 해줘라. 근데 이게 제곱근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제곱해서 빼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빠른 풀기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너무 오래 해야 되면 그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둘이 빼보시면 뭐 남죠? 4분의 a제곱 남잖아요. 근데 a가 양수니까 양수겠죠. 그러면 대소관계를 만족하죠. 원래 부등식이라는 게 대소관계를 보이라는 얘기니까. 그러지 않냐, 아가들? 두 번째도 사실 그냥 빼는 게 더 편해 보이는데. 세 번째도 그냥 빼는 게 더 편해 보이는데. 이거 왜 코시시브라시 부등식이 있는 거니,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양변을 사로 나눈 거죠. 진짜 억지로 그냥 썼어요. 알겠죠? 진짜. 아니, 제목이 달려있어가지고 또, 이거 안 쓰면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어거지로 쥐어짜서 쓴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냥 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빼면 완전 제곱식 나오거든요. 밑에도 빼면 완전 제곱식 나와요. 그냥 제곱해서 빼면. 굳이 코시시브라시를 써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죠. 깊은 한숨이 나와. 그냥 빼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딱히 크게 의미도 없어요. 이거 하시면 이게 나오거든요. 0보다 크게 같아요. 그래서 다 참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넘어가죠. 보세요. 아까 내가 여기서 산수기에 왜 쓰냐 안 써버리잖아. 난 코시시브라시 정말 좋아하거든. 여기서 왜 쓰냐 안 써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편한 선택인데 굳이 힘든 선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코시시브라시를 저랑 같이 많이 써봤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보면 구조가 보이는 거죠. 여기 1 여기 있고 여기 2 여기 있고 여기 3 여기 있는 거구나. 이런 구조가 이제 보이지 않아? 친구들? 보여 안 보여? 구조가 보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리고 x제곱 더하기 2y 제곱 더하기 3z 제곱 이래야 둘이 곱한 거의 제곱근 둘이 곱한 거의 제곱근 둘이 곱한 거의 제곱근이군! 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친구들 많이 하마니? 맞죠? 얘는 6분의 1이겠네요. 양수조건 있지만 산수기가 걔나 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리고 등호의 성립조건은 x는 y는 z일 때입니다. 왜냐면 1분의 x는 2분의 y는 3분의 그러니까 2분의 2y는 3분의 3z 루트 3분의구나. 미안해요. x는 루트 2y는 루트 3z일 때네요. 알겠죠? b만 같을 때고요. 얘는 그럼 뭘까요? 뭐야? 다 보인다. 다 보이지 않냐, 얘들아? 그지? 왜 안 보여? 보이죠? 36이네요. 알겠죠? 답은 6이죠. 그러니까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에서 왼쪽에 있는 항들의 제곱만 그냥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걸 납득하시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잘 보입니다.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 그 전에는 제곱 달려있는 거에만 겨우겨우 썼을 거예요. 그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해하겠니, 친구들? 그래서 해마다 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은 친구들이 선생님 진짜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선생님 알려줘. 진짜 개 좋아요. 진짜 문제 풀 때 너무 편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도 좀 그런 학생이 좀 있으면 좋겠고. 나중에 시험 봐갖고 시험지 걷어봤는데 다 산수기가 쓰고 있고 막 이러면 제가 좀 슬퍼요. 알겠죠? 이렇다. 여기까지 합시다. 식사하시고 이어서 하죠.